프로야구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KBO 리그의 판도를 바꿀 아시아 쿼터제 핵심 후보들과 구단들의 노림수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와 KT의 전격적인 1호와 2호 계약 발표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각 구단이 숨기고 있는 계산과 급변하는 전력 지형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고 더 정확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큰 힘을 보태주세요. 2026년은 기존 3명의 외국인 선수 구성에서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제가 도입되면서 KBO 리그에 완전히 새로운 경쟁 체제가 열립니다. 아시아 야구 연맹 소속 국가와 호주 국적 선수들만이 이 제도의 대상이며 무엇보다도 20만 달러라는 제한된 비용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뽑아내야 하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외국인 1명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각 구단의 스카우팅 능력과 분석 역량이 곧 성적으로 직결되는 잔혹한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1군에서 즉시 전력감이 될 선수들을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려면 명확한 장단점 분석은 물론 KBO 적응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미래 전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고난도 전략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두 구단이 바로 하나와 KT입니다. 이들의 빠른 결정은 단순한 영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구단 간 경쟁의 방향성을 사실상 제시한 셈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한 경쟁의 첫 단계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제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팀은 하나 이글스였습니다. 하나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이며 대만 자원 투수 왕즈칭을 품에 안았고 이 결정은 KBO 전체의 시장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왕즈칭은 라쿠텐 소속으로 NPB 이스턴 리그에서 경력을 쌓아온 실전형 투수로 통산 85경기 20승을 기록하며 이미 안정적인 로테이션 소화 능력을 증명한 자원입니다. 최고 154까지 뻗는 직구, 슬라이더의 각도,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딜리버리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피칭은 하나가 그의 잠재력을 확신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그는 2023년 APBC 한국전에 선발로 등판할 정도로 대만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선수이며 이는 국제 무대 경험이 부족한 저가 계약 선수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쟁력입니다. 하나가 가장 먼저 계약을 발표한 이유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확실한 검증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화는 아시아 쿼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비용 내에서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왼손 투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매우 큰 전략적 이득이며 왕즈칭은 불펜과 선발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투수라는 점에서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또한 한화는 최근 몇 년간 젊은 투수들을 중심으로 재편해온 전력 구조 속에서 경험 많은 좌완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마운드의 균형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투구 스타일 상 KBO 타자들과의 상성이 좋다는 분석이 더해지며 그의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향후 로테이션 재정비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왕즈칭 역시 입단 소감에서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기대하며 팀의 비상을 돕고 싶다고 밝혔고 이는 하나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쿼터 1호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그의 존재는 앞으로 펼쳐질 영입 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전격적인 1호 계약 발표 직후 가장 빠르게 대응한 팀은 바로 KT 위즈였습니다. KT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전에 즉시 전력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본 독립리그에서 돋보였던 우완 투수 츠기모토 코키와 총액 12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츠기모토는 독립리그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과소평가되기 쉬운 유형이지만 실제 성적과 투구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KBO 환경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그는 올 시즌 42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불펜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최고 구속 154의 강한 직구와 상황별로 각도를 바꿔 활용하는 슬라이더, 포크 계열 변화구까지 갖춘 투수입니다. KT가 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선발로도 투입 가능하고 불펜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형 자원이라는 점은 구단의 전력 운용 폭을 크게 넓혀줍니다. 특히 KT는 최근 몇 년간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불펜으로 고전한 바 있어
즉시 투입이 가능한 투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트기모토는 독립리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템포가 빠르고 위기 상황에서도 리듬을 잃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 특유의 빠른 경기 흐름에 적응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O 타자들이 선호하는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흔드는 그의 피칭 스타일은 상대 타선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KT 입장에서는 $200,000 이하의 쿼터 자원이라는 제한 속에서도 불펜과 선발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선택이었고, 이는 구단이 이번 시즌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시아 쿼터 시장이 빠르게 요동치는 가운데 KT의 선택은 구단 운영의 기민함과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와 KT 두 팀이 시장에 불씨를 붙였고, 다른 구단들 역시 검증된 자원을 찾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뒤늦은 판단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LG 트윈스는 아시아 쿼터 시장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인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는 호주 출신 좌완 투수 라클란 웰스와 이미 계약 합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메디컬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웰스는 단순히 잠재력이 있는 투수가 아니라 호주 리그 MVP를 수상한 검증된 에이스라는 점에서 기존 쿼터 자원들과 차별화됩니다. 그는 커리어 대부분을 선발로 뛰며 안정된 제구력과 이닝 소화 능력을 강점으로 보여왔고, 이는 LG가 그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팀이 원하는 형태의 투수, 즉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도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은 이미 KBO에서 귀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웰스는 이러한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투수입니다. 특히 2024 시즌 호주 리그에서 MVP를 거머쥔 기록은 그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단기 반짝이 아니라 꾸준하고 구조적인 능력에 기반한 성과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LG가 그에게서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축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와 조합해 안정적인 1-2 선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은 팀 전력에 큰 가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키움 히어로즈의 대체 선수로 잠시 KBO 무대를 경험한 바 있어 적응 면에서도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야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LG가 그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설득력이 되었고, 비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웰스의 스타일은 KBO 타자들과의 상성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됩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다양한 코스 활용과 타이밍을 빼앗는 제구력 중심의 피칭은 KBO 특유의 컨택형 타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좌완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상대 타선의 전략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투수로 꼽힙니다. LG는 $200,000라는 제한된 쿼터 비용 안에서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웰스라는 결론이며, 이는 단순한 보강 수준이 아니라 팀 역사상 중요한 전력 재편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LG가 왜 이 선수에게 확신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다른 구단보다 빠르게 접근했는지는 웰스의 경력과 스타일만 보아도 충분히 설명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LG의 선택은 이제 쿼터 시장을 향한 다른 구단들의 시선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검증된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8개 구단의 선택지는 일본 NPB 출신 투수들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핵심이 가성비임을 고려하면 NPB 경험을 가진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최우선 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6명의 투수가 KBO 다수 구단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 좌완 이마무라 노부타카입니다. 그는 180경기 25승을 기록한 베테랑으로 직구 구속은 140 후반대에 머물지만 포크볼과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다루는 투수입니다. 올해 2군에서 41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의 뛰어난 성적을 남기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발과 불펜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좌타자 상대 강점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여러 구단의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바 롯데의 우한 파이어볼러 쿠니오시 유키입니다. 키 193cm라는 압도적인 피지컬에 최고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는 확실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만 제구력 난조로 커리어 전체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지난해 2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았습니다. 발목 수술 이력이 있어 구단들은 그의 재활 경과와 제구 안정화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러 팀의 유력 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코하마 출신 우안규야마 마사야입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와 153km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잠재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25년 시즌 부진 끝에 방출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일관성 부족이었지만 반대로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롯데 자이언츠가 이 미스터리 카드의 반등 가능성을 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이브 라이온즈 출신 이가와 타스야입니다. 0점대 ERA를 기록한 엘리트 경력을 바탕으로 1군에서도 13홀드를 기록하며 불펜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고 구속 154km의 직구와 큰 가게 파워 커브는 확실한 무기로 평가되며 불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발 전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이브의 또 다른 자원 미즈카미 요시노부입니다. 그는 22시즌 56이닝 32홀드 ERA 1점대라는 특급 성적을 기록하며 필승조로 활약했습니다.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볼넷을 최소화하는 스타일은 KBO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장타 억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후 2군에 머물렀지만 SSG 랜더스가 그의 반등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야쿠르트 출신의 카나쿠보 유토입니다. 152km 강속구와 2021 시즌 ERA 2점대의 실적을 바탕으로 쿼터 시장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실력 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자원이지만 과거 구단 내 문제로 방출된 이력이 있어 영입 시 팬심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 히어로즈가 최저 연봉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6명의 NPB 투수들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구단들의 현재 전력 구성과 팀 컬러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쿼터 시장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구단의 철학과 미래 설계가 반영된 고차원 전략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쿼터 시장의 마지막 축인 호주 출신 야수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수 자원과 달리 야수 포지션은 선택의 폭이 좁지만 실제 전력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여러 구단이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명의 호주 국적 야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런 화이트필드입니다. 그는 2024 호주 리그에서 타율 3할 후반, OPS 0점대 후반을 기록하며 리그 전역에서 MVP급 평가를 받은 선수입니다. 컨택 능력뿐 아니라 주루와 외야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타격 스타일 자체가 KBO 환경과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NC 다이노스는 최원준의 이탈 이후 외야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화이트필드의 공격적 성향과 운동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렉스 홀입니다. 그는 2023 APBC에서 한국 대표팀의 핵심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긴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타거포 잠재력과 포수로서의 안정적인 수비 범위를 갖춘 드문 유형의 자원입니다. 두산 베어스에서 테스트를 받았으나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니라 팀 상황 및 포수 운용 계획과의 맞지 않음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여러 구단의 레이더에 남아있으며 아시아 쿼터 후보군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주 야수 자원은 NPB 출신 투수들에 비해 선택폭은 좁지만 적중했을 때 공격력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구단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20만 달러라는 제한된 비용 안에서 장타력 보강이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2026년 아시아 쿼터 시장은 단순한 보강이 아닌 구단 철학과 미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어떤 구단은 안정적인 즉시 전력감을 선택했고 어떤 구단은 잠재력과 반등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리그 외부의 특색 있는 야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결과는 2026 시즌 개막과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가성비 승자가 될 것인지, 누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숨은 보석을 찾아낼 것인지 모든 시선이 아시아 쿼터 시장의 최종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팀에는 어떤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분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시아 쿼터제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KBO 리그 전체의 변화를 강요하는 거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각 구단은 제한된 비용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끌어내야 했고, 이는 스카우팅 능력과 분석력뿐 아니라 구단 철학까지 투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성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잠재력에 베팅했으며, 또 다른 팀들은 즉시 전력감이 될 자원을 빠르게 확보하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시즌이 시작되면 승패라는 잔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구단의 눈과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아시아 쿼터제의 본질은 단순히 저비용 선수 영입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만 달러라는 한계는 오히려 구단들로 하여금 더욱 치밀한 분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자원들이 주목받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를 얻고, 구단은 미래 전력 구성을 더욱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그 전체가 새롭게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아시아 쿼터제는 분명히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KBO라는 독특한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실제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국제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한국의 빠른 경기 템포와 투수 운용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반대로 저평가되었던 자원이 한국 무대에서 기량을 폭발시키는 사례 또한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시아 쿼터제 역시 그러한 변수를 안고 있으며, 그 변수가 바로 각 팀의 시즌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올해 아시아 쿼터 시장은 이전 어느 시즌보다 복잡하고 치열했습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어떤 구단은 확신을 얻었고 어떤 구단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곧 KBO 리그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팀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이 될 것인지, 누가 숨은 보석으로 재평가될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각 구단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026 시즌이 열리는 순간 모든 답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라마의 결말처럼 흥미진진한 이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우리는 곧 그 생생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